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파워 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균형 국가의 두 번째 주제인 파워 다섯 속성 기반 완전 균형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워 다섯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한 중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 파워의 다섯 속성이 완전 균형 국가를 실천하는 그러한 메커니즘, 즉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파워 다섯 속성이 인간과 인간 사회에 어떻게 작용해서 완전 균형 국가를 만들어내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태초의 빅뱅 에너지는 파워의 다섯 속성, 즉 창조, 보존, 결합, 지배 및 귀속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와 자연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태초의 빅뱅의 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파워의 다섯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동은 파워 다섯 속성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워 다섯 속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간단하게 표 5-1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파워의 다섯 속성은 창조, 보존, 결합, 지배 및 귀속 속성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속성은 그 특성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을 지배합니다. 창조 속성은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만들어냅니다. 보존 속성은 고유한 가치나 정체성을 창출하고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개성을 지키고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추구하고 그걸 지키고자 하는 것은 보존 속성에 의한 것입니다. 결합 속성은 개체들 간의 결합이나 통합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결합 속성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결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속성입니다. 지배 속성은 다른 개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능력인데 지배 속성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다른 개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렴할수록 그들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바로 지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속 속성은 다른 개체에 순종하거나 종속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런 귀속 속성은 바로 자기 귀속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파워의 다섯 속성은 인간에게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인 귀속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파워의 다섯 속성인 인간에게 작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인지 프로세스를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지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생각하는 기능이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 속성은 이러한 인지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 및 이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합니다. 또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지 프로세스는 인지 능력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이거나 후천적 재능이나 능력을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재능은 파워의 다섯 속성에 의해서 그 후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또한 현 세대가 만들어진 개인의 재능은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것을 다시 그 후손에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파워의 다섯 속성은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습니다. 파워의 다섯 속성이 예를 들면은 창조 속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보존 속성은 기존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 속성과 창조 속성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합 속성과 또한 이 보존 속성은 협력의 관계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파워의 다섯 속성이 경쟁과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파워 순환 패러다임 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파워의 다섯 속성이 경쟁과 협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작용하게 되면은 바로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경쟁과 협력의 질서는 바로 인간 사회가 생존하기 위한 본원적 질서가 해당된다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파워의 다섯 속성은 자신의 특성을 가진 파워를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 창출 과정에서 창조 속성이 작용하면 새로운 파워가 만들어지고, 보존 속성이 작용하면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파워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파워의 다섯 속성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그 특성을 가진 파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를 만들어낼 때 인간에게 어떤 속성이 작용했는가에 따라서 파워의 특성이 결정되고, 그 파워의 특성은 바로 파워가 움직이는 방향을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파워의 다섯 속성은 가치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화라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고 또 이 창출된 가치를 적용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수렴한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워가 다른 사람의 욕구를 수렴할수록, 즉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그 파워의 영향력은 증대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의 다섯 속성이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작용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만든 파워의 영향력은 커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워의 다섯은 또한 동기와 정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워의 다섯 속성에서 동기와 정서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이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파워의 다섯 속성은 인간의 생각, 행동, 이들의 상호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 방향을 지배하고, 또한 이 파워 다섯 속성이 능률적인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합니다. 자, 파워의 다섯 속성이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한다 했는데, 이런 완전 기능 행동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로저스의 의견에 의하면 완전 기능 행동은 자아 실현의 과정이 있거나 이상적이거나 실제적 자아의 적합을 경험하거나 잠재적 가능성과 능력을 활발하게 개발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적 자아는 개인적 자아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고, 실제적 자아는 사회적 자아로서 자기의 현실의 모습에 대한 자아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운 그런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저스 의견을 따르게 되면 완전 기능한 행동 사람은 자신의 느낌과 능력이 일치하고 내면의 욕구와 직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변화 지속적 상태에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즉 개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아에 대한 견해를 부정하거나 왜곡의 근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경험도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간주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 기능하는 그런 행동은 바로 좀 전에 우리 설명드린 것 같이 파워의 다섯 속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능률적으로 작용할 때 완전 기능 행동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워의 다섯 속성이 동시다발적이거나 능률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콘코던스 프로세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림 2-1을 보시게 되면은 파워의 다섯 속성이 인간의 생각 행동을 지배하고, 그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워 요소, 즉 파워 요소는 파워를 만들어내는 유무형적 자원입니다. 이런 자원들이 파워의 다섯 속성을 결합해서 인간은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정제적 파워를 만들어내고, 이 경우에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때 완전 기능하는 파워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산드라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자아 실현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완전 기능은 자아 실현 과정에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파워 다섯 속성의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 작용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 기능하는 행동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자아 실현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자아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것을 자아 실현합니다. 이런 완전 기능 행동은 우리가 생명력이나 생명력의 가치를 포함한 외적 자기에서 유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생명력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생명력은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이고, 이 생명력이 국가의 주권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완전 기능 행동은 결국은 완전 기능 파워를 창출하고, 완전 기능 파워는 바로 완전 기능하는 국가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파워 속성은 개인의 행동이나 생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간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파워의 다섯 속성은 바로 집단 행동을 또 지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공부한 바와 같이 이 집단이라는 것은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의 산출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집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조직, 집단이나 국가 등은 바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이와 같은 사회 공동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일정한 영토 안에서 사람들 간에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워 다섯 속성들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파워 다섯 속성 자체가 바로 경쟁과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파워 다섯 속성이 능률적인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사회 분화, 사회 수평적 및 수직적 분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사회 변동을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림 2-3에 보게 되면은 파워의 다섯 속성이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고, 그것이 바로 파워의 수직적 성장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시 파워의 동태적 균형을 통해서 사회가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파워의 다섯 속성이 조직이나 집단, 국가 등의 사회 공동체의 기능 구조를 형성한다. 왜? 파워 다섯 속성이 이렇게 작용 패턴이 바로 그 기능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파워 속성이 바로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능률적인 동시다발 작용할수록 완전 기능하는 완전 기능 국가의 공동체를 창출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워 다섯 속성은 파워 순환 킵을 만들어내고, 바로 이것이 국가나 조직의 생존 전략, 즉 생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파워의 다섯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경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다시피 경쟁은 처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다시 보완이 되고 다시 순화 또는 협력의 과정을 가게 됩니다. 따라서 파워의 다섯 속성은 결국은 상생과 협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파워의 다섯 속성에 기반한 경쟁과 협력은 완전 기능 사회를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많은 선수들이 서로 간의 승리를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 올림픽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서로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선수들 간에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새로운 기량을 발현합니다. 이와 같이 경쟁과 협력은 바로 인간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사회는 바로 경쟁과 협력이 일어나고, 이 경쟁과 협력은 바로 국가 사회의 성장의 동력으로 그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파워의 다섯 속성이 초등학생들에 작용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실제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5-4는 우리나라의 인천과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245명에게 작용하는 파워 속성의 작용 수준에 따라서 이들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있는 그 집단들입니다. 이 집단, 이 1군의 집단을 보면은 파워의 다섯 속성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4번에는 47명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발을 작용합니다. 2군과 3군의 경우에는 파워의 다섯 속성 어떤 것은 작용하고 어떤 것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아갈수록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고 동시다발을 작용합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 학생들의 파워 다섯 속성의 작용에 따라서 학업 능력과 사회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군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파워 다섯 속성이 작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습 능력과 자기 개발, 성취성과 사회 기여, 학업 만족, 판단력에 모두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군 학생들은 파워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고 동시다발 작용한 이 4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학업 능력이나 사회적 성취도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고 동시다발 작용할수록 완전 기능 행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표 5-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사회인들에 대한 파워 다섯 속성의 작용 정도와 그들의 업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에 우리나라 108개 중소기업의 군의 사원들이 자격하는 파괴 다수 속속 수준입니다. 일군 기업에 속한 경우는 보면 파괴 다수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군 기업은 파괴 다수 아주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군 기업은 보통으로 작용하고 있죠. 따라서 파괴 다수 속성들이 작용하는 기업에 따라서 그림 5-7을 보게 되면은 파괴 다수 속성 활발하게 작용하는 1군의 경우와 아주 활발하게 작용하는 3군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파괴 다수 속성 작용 순서에 따라서 이들 기업의 제조 및 시장 성과, 경영적 성과와 고객 만족도 이렇게 형태가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파워의 다섯 속성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다섯 속성이 개인에게 작용할 때, 능률적이나 동시사업을 작용할 때 개인은 완전 기능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파워의 독성이 사회에서 능률적이나 동시사업을 작용할 때 그 사회는 완전 기능하는 사회, 완전 기능하는 국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완전한 기능하는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으로 동시사업을 작용하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파워 프로세스와 완전 기능 국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